한국 기독교사의 주요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창작 단편 영화 야소가 내달 1일 개봉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 유튜버들의 교묘한 포교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10년 안에 한국의 현재 선교사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세대 선교 참여를 이끌 방안 모색이 중요한 교계 현안이 됐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순복음 러브하우스 사역이 37번째 가정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로 순교를 당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와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 또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장대현 교회의 전신 널다리골 교회까지 모두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이룬 역사들인데요. 최근 이 같은 인물들과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양 종교를 박해했던 1866년 조선의 한 권의 성경책이 전해집니다. 이것을 본 자는 병들어도 일어나며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선의 성경을 전해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훗날 평양 대부흥의 초석이 된 널다리골 교회 등 한국 기독교사의 주요 사건들을 재해석한 창작 영화 야소입니다. 영화는 낙마 사고로 절망에 빠진 한 선비에게 우연히 성경 말씀이 전해지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화로 그린 성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당시 조선인들의 상상 속 성경 이야기를 표현해냈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건 2021년 기독 단편 영화 담으로 이름을 알린 윤진 감독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고 포교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유일한 독특한 방법으로 포교된 나라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것은 놀라운 선교사가 되고 그 얘기를 영화로 담고 싶었어요. 서울광염교회 등 여러 교회의 후원으로 가까스로 2천만 원의 예산이 모였지만 영화 제작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2분의 단편 영화지만 사극의 특성상 연출과 장소 대여 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첫 순간의 감동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윤 감독은 모든 제작 과정이 기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장소를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좀 만났어요. 이렇게 완성된 영화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캐나다와 미국에서 각각 열린 기독교 영화제 단편 부문에서 총 6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편 단편 영화 야소는 커넥트 픽처스가 배급을 맡아 내달 1일 온라인에서 공개합니다. 영화는 한 달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상영된 뒤 국내외 교회를 순회하며 상영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범람하는 SNS 시대에 발맞춰 이단들의 포교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데요. 이단 유튜버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하는지 짚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정통교회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채널 이한규TV. 하지만 세부 정보를 보면 이단 구원파 박옥수를 지지하는 채널로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에서 구원파 박옥수를 이단으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억지 성경 해석으로 인한 신학적 오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예로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 딱 한 번만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게 됩니다. 동영상 제목으로 성경 말씀이 노출되고 정통교회들과 같은 형식으로 설교를 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에서 박옥수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기쁜 소리 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그 구원파 이단이 된 권심찬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한 장로회가 이단이 돼야 되죠. 채널의 운영 목적은 이단 구원파 박옥수를 옹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채널은 이단 신천지를 비판하면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서영복음은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을 지지하는 젊은 JMS 여신도의 채널입니다. 정명석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성범죄자입니다. 그는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에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명석은 여신도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설교로 먼저 세뇌시킨 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나 저쪽에 혼자 산다? 나 저기서 하나님이랑 예수님 모시면서 혼자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최고더라. 목사님은 저희한테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새벽 말씀 전하시고 끝나고 운동 같이 하셨고 세뇌당한 여신도들은 정명석이 성범죄자로 징역 선고를 받아도 믿지 않고 그를 옹호합니다. 어떻게 그 2시간 남짓하는 방송 그것 하나만 보고 무언가를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단 관련 상담 전문가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달하는 이단 유튜버의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은혜가 되고 너무 좋다 싶으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SNS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이단 유튜버의 활동이 앞으로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 해외 선교사의 은퇴 문제와 더불어 꾸준히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해외 선교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인 선교사회 KWMF가 다음 세대 선교를 이어갈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단체가 파견한 해외 선교사는 약 2만 2천 명으로 추산합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60, 70대 선교사는 30%, 약 6,500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 해외 선교 사역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육성이 절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비관적입니다. 70의 은퇴라는 그 개념 속에 지금 현재 약 한 10,000명 정도가 10년 안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은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 또 이양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이양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후배들이 와서 이어가야 할 것인데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교계는 한인 세계 선교사회 KWMF를 중심으로 20년 내 선교사의 대량 은퇴에 대처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KWMF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선교사 자녀 MK의 선교 참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부모 선교사의 영향으로 현지 문화에 익숙하고 사역을 감당할 훈련을 자연스럽게 경험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 MK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선교 사역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길게는 1년간의 단기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기존 사역자의 선교를 이어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선교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기존 사역자의 결과들을 보며 선교사로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다음 세대들, 선배 세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역지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그 사역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거기를 보고 따라가는 후배 세대들, 후배 선교사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음 세대 선교 동원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일치된 모습을 우리 기성세대분들이 한국교회가 보여줄 때 이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또 많이 참여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1950년 선교사 파송을 시작해 8, 90년대 선교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전성기로부터 4, 50년이 흐른 현재 선교사가 잘 일궈놓은 선교 사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위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가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남을지 혹은 한 세대만 일어났다 사그라진 운동으로 세계 선교 역사에 기록될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7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동성애 조장 등 조례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300여 개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는 24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긍정적으로 한 발짝 나아가 기쁘다며 이번 폐지 결정으로 부작용 많은 전국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힘이 실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기독시민단체는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장애인 대교구 소속 성도 가정에서 37호 순복음 러브하우스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순복음 러브하우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재능 기부로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역입니다. 2018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집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지적장애 1급인 딸과 지적장애 3급인 외손자와 살고 있는 성도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이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헌신의 땀이 흘려져서 이 귀한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날 텔레비전, 밥솥, 가스레인지 등 전자제품과 쌀, 라면 등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안 좋은교회에서 구티비 호남 전북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7일 부안 좋은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찬양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찬송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부안 좋은교회 황진형 목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며 이번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침체하는 면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이와 같이 음악회를 갖게 됐는데 문화로 잘 복음의 옷을 입힌 그런 교회 사역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찬양 콘서트에서는 강명화 권사, 김숙경 사모, 오산영 집사, 조윤숙 목사 등 4인 4세계의 찬양 사역자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선보이며 찬양으로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성탁 장로와 서창덕 목사, 황진형 목사의 특별 찬송도 함께 진행되며 행사의 감동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찬양 콘서트 사회에 나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구티비가 다양한 지역 콘텐츠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살인과 납치, 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초법적인 살인과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강제 수용시설 내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인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강제로 낙태가 시행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5일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면서 법적으로 사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 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수리 예정인 사직서가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을 지켜보는 환자들과 시민들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겁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 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교묘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하고 강요해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검사를 한 결과 11개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나 초과하는 유해 발암물질이 또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과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 생식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 이상 초과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겼습니다. 시는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이 삼키거나 질식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때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원전 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개통 일부에 정전이 발생했는데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5차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 사고로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5시 15분쯤 재개됐습니다. 이날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IAEA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제2차 안전성 검증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간 24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스라엘계 미국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이란 남성의 모습이 담긴 3분 길이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7일 새벽 음악 축제가 열린 이스라엘 남부 레임의 집단 농장 인근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잡혀 가자지구로 끌려갔습니다. 왼쪽 손목 위쪽이 절단된 상태로 등장한 그는 이스라엘 정부에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0명의 인질이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북한 무기 사용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신형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지난달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달하고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것 등에 뒤이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추가적인 권한과 예산을 확보한 만큼 우리는 더 보낼 것이라면서도 작전상 이유로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24일 기업의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가결시켰습니다. EU 영내외 기업에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여객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6,6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꼭 실사에 나서야 합니다.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저해 요인을 자체 평가해 예방 또는 제거하는 실사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은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황사가 일부 우리나라를 지나가며 동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더 오르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린 뒤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 21도, 대구 27도, 제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을 옹호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정통 교회인 것처럼 속이거나 자신들의 교주를 대변하기 위해 채널을 운영합니다. 미디어에서 의심 가는 콘텐츠가 있다면 반드시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